충분히 저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군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데? 첫 번째는 공격자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AI를 그전부터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공격할 때도 어떤 악성 코드를 만든다든가 변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격을 좀 자동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성형 AI,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탈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일브레이크라는 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미나이나 챗GPT 같이 이제 상용으로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답변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설계 자체가. 네.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저희가 한때 이제 문제가 많았던 로그4j 네. 공격 관련된 공격 코드에 대해서 제작 요청을 했을 때 제미나이나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공격 코드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위협이 어떤 거다라는 이제 이런 요약과 설명들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코드를 물어보거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이런 생성형 AI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그러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우회하는 게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아까 탈옥했던 이제 제일브레이크라는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조금 더 유도를 해서 얻고자 하는 실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 보시면 지금 로그4j 공격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제가 핵GPT라고 하는 다른 이제 크리미널 NLM 서비스에 대해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제공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사님께서 리퀘스트를 하신 거네요? 네,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었고요. 정말 단순한 프롬프트를 넣었지만 실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어떤 공격 코드들을 제공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 동작하는 코드인가요? 네, 동작이 가능한 코드였습니다. 약간의 이제 어떤 튜닝들은 거쳐야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공격이 가능한 코드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재미삼아 하거나 혹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 루트라든 공격의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 실제로. 그렇죠. 네. 이렇게 쉽다고요? 그런 거, 이게 좀 저도 요번에 이제 좀 찾아보다가 좀 놀랬던 건 이게 제가 지금 크리미널 NLM 서비스를 어디다가 구축한 것도 아니고요. 다크웹에 들어가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찾아서 그 내용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지금 화면 보시면 저기 지금 뭐 다크GPT 뭐 해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크리미널 NLM 서비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 사이트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흔히 생성형 AI로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랑 대화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탈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나 그쵸. 몇 가지 루트를 좀 파악해 보면 충분히 저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군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데? 실제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 결국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드는 우리 해커들도 결국에는 개발자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생성형 AI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92%의 이제 개발자들이 회사든 집이든 생성형 AI를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쓸 때 코드 퀄리티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태스크를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자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전반적으로 다 쓰고 계신다고 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쓰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악성 코드를 빠르게 변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악성 코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굳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도 빠르게 대량의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LLM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악의적일 뿐 실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개발자나 해커나 똑같은 과정인 겁니다. 실제 만약에 이제 저런 식으로 막 공격자들 한다고 하면 예전에 한 번 공격할 거 10번 공격할 수 있고 그럼 10군데 공격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사회공학적인 공격도 이제 나중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 탈취되는 어떤 사용자의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비슷하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네, 가능할 것 같다는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죠. 네.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회공학 기법 이용한 어떤 피싱 고도화 이런데 이제 공격자들이 AI를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너 어카운트 잘못했어, 아니면 어카운트 지금 업데이트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내용 하나를 보낸 것. 넷플릭스에서 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넷플릭스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네. 이제 어떤 피싱 메일이고, 네. 제가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녹색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거는 네. 어떤 생성형 AI로 만들어져 있는 문장인지, 만들어진 문장인지를 또 점검하는 서비스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어떤 그 메일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그쵸. 생성형 AI가 만들었을까 아닐까를 네, 판별해주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을 넣어봤을 때 네, 녹색으로 나오면은 생성형 AI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녹색이? 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그래도 적다. 지금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측이 1000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녹색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보안 시스템들, 특히 이제 메일 보안 시스템들 중에는 최근에 이제 저런 기능들을 탑재를 하는 장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유용한데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도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딥페이크에 대한 네. 아무래도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흉내낸다든가.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이슈들 많이 있을 것 같고 점점 고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쉽게 흔히 얘기하는 AI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기도 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체감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이런 것도 아까 그 문장의 코드처럼 이미지에서 실제 이게 생성형 AI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사람의 눈이나 단순하게 봤을 때 손가락 개수 같은 것들 아니면은 위치 아니면은 연결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생성형 AI가 만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걸 판별해주는 또 시스템들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런 위장 취업을 하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필을 낼 때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서 이제 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 논비포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이제 실제 그런 위장 취업이 있었다, 위장 취업 사기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쟤는 그냥 스톡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런 백인 남자를 만들어 놓은 스톡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카일이라고 하는 가짜 직원을 만들어낸 거죠, 동양인의. 그리고 저 직원의 이미지를 써서 실제 논비포라는 회사에는 위장 취업까지는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하나의 라스트패스 라는 회사의 CEO를 사칭한 오디오 딥페이크 내용입니다. 마치 이제 그 회사의 CEO인 것처럼, CEO 목소리인 것처럼 해서 뭐 작은 팀한테 돈 어디로 좀 보내라. 아니면은 공격을 위한 전반적인 전초 기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실제 어떤 돈을 강탈한다든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라스패스는 저걸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보면서, 공격자들이 정말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 이제 그런 뭐 딥페이크가 영상으로도 요즘은 또 너무 잘 되니까 영상 통화하는데 정말 아들인 것처럼 혹은 진짜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요, 하여튼. 뭐 공격자들도 다들 뭐 흔히 얘기하는 석박사 출신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진짜 발 맞춰서 빨리빨리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다양한 공격자들이 이런 공격을 할 때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취약점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취약점, 제로데이라고 하죠.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AI를 쓰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전방위적으로 AI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앞으로가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이제 시작 사실 맞아요.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공격자들은 아무래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인데 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러면은 대응해야 되는 과제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